그는 사람을 시험했다. 누가 진짜 신뢰를 아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자 무너진 건 직원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다. 그 노인은 사실 회장이었다. 당신의 마음에도 닿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고요장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이른 아침, 한태준은 다시 검은 비닐을 눌렀었다. 파카 주머니엔 10,000원짜리 새 장과 구겨진 메모, 그리고 어제 받은 명함 한 장. 지하철 문이 열리자 냄새가 먼저 밀려왔다. 철과 먼지, 그리고 출근길의 급한 숨. 그는 로비에 들어서서 의자에 앉았다. 화면 위 번호는 312점, 옆자리의 남자는 다리를 떨고, 앞줄 아주머니는 손에 쥔 서류를 수없이 펴고 접었다. 태주는 그들 얼굴을 훔쳐보았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인데 전혀 다르게 보였다. 보고서 속 고객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310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자동음이 울렸다. 3번 창구. 남자 직원이 고개만 까딱한다. 신분증요. 말끝이 딱딱하고 눈빛은 바쁘다. 아주머니는 얼떨결에 지갑을 뒤적이며 더듬는다. 거기 말고요. 그 옆칸.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번호표가 한 장 더 구겨진다. 311번 고객님, 2번 창구로. 2번 창구의 여직원이 인형처럼 웃는다. 자, 여기 서명만요. 서명란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익숙하지만 표정엔 귀찮음이 비친다. 312번 고객님 한번 창구로 모실게요. 부드러운 목소리. 고개를 들자 강아린이 서 있다. 어제의 그 미소, 어제의 그 톤. 감정이 아니라 태도, 습관처럼 몸에 밴 친절. 태준이 천천히 걸어간다. 또 왔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송금이요. 근데 저 그 기계로는 말끝이 흐릿해진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같이 해보죠. 오늘은 어제보다 한 단계 더. 키오스크 앞. 먼저 통장을 여기. 그녀가 투입구 위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비밀번호. 제가 가려드릴게요. 그녀가 몸으로 시야를 막아준다. 작은 배려가 버릇처럼 자연스럽다. 태주는 순간 뜨거워지는 얼굴을 가슴속으로 숨겼다. 화면이 바뀌자 메뉴가 빽빽하다. 태주는 일부러 엉뚱한 곳을 누른다. 대출 상담 아이고, 또 잘못 눌렀네. 할인은 웃는다. 괜찮아요. 뒤로 가기부터 배웁시다. 새끼손가락으로 톡. 그녀가 가방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낸다. 안심 카드라고 크게 적힌 작은 플라스틱. 앞면엔 그림 3장 통장 넣기 비밀번호 송금 버튼, 뒷면엔 큰 글씨와 손글씨가 섞였다. 서둘러도 천천히. 화면은 기다려줍니다. 몰라도 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힘들면 강아린을 찾으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거만 보면 마음이 좀 놓인다고 하셔서요. 태주는 카드 가장자리를 엄지로 만지작거린다.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나눠줬겠지. 그 생각에 목 안이 살짝 메었다. 이번엔 제대로 송금 메뉴로 들어간다. 받는 분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태주는 일부러 구겨진 메모를 내민다. 7인지 1이냐 헷갈리는 숫자. 할인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춘다. 확대할게요. 7일 같아요. 곁눈질엔 잘 안 보이거든요. 비밀번호를 눌러 송금이 끝나자 영수증이 출력된다. 할인이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완벽합니다. 오늘은 어르신이 하셨어요.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이 하셨다. 배운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낸 사람을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하나 더. 할인이 작은 봉투를 내민다. 안엔 손글씨로 쓴 수수료 면제 체크리스트. 나이 기준, 거래 횟수, 조건부 면제. 귀찮을 법한 항목을 큰 글씨와 동그라미로 정리해놨다. 이거 들고 오시면 제가 같이 확인해 드릴게요. 은행이 어려운 언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것, 그게 제 일이라서요. 그 말이 태준의 가슴에 정확히 박혔다. 은행이 어려운 언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사람. 그는 평생
어려운 언어를 더 어려운 보고서로 포장해온 사람이었다. 갑자기 로비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장바구니를 끌던 노인이 푹 주저앉듯 쓰러졌다. 과일이 대굴대굴 굴러간다. 직원 몇 명이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다. 누가 고객이 많아서. 할인이 반사적으로 달린다. 어르신, 들리세요? 그녀가 무릎으로 바닥을 짚고 손목에 가볍게 손을 댄다. 맥은 있어요. 숨은 빠르시고. 김 과장님, 119 연락 부탁드려요. 박 대리님, 물과 담요요. 저는 옷깃 좀 풀어드릴게요. 지점 안공기가 달라진다. 누군가가 휙휙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때 지점장 최상길이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온다. 이 대리, 창구 비우고 뭐 하는 겁니까?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할인은 눈을 들어 단호하게 말한다.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점장님. 한 문장이 공기를 멈춘다. 태주는 그 말을 들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같은 문장을 들은 적이 있다. 비 오는 밤, 지민의 목소리.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야.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119가 도착한다. 할인은 마지막까지 노인의 손을 잡고 잠깐만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간단한 상태 설명을 하고 들것이 로비를 빠져나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다. 최상길이 입을 열 듯 하다가 주변 눈치에 말을 삼킨다. 태주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 장면을 지켜본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태도, 말이 아니라 행동. 한바탕 소동이 잦아든 뒤 할인은 다시 창구로 돌아왔다. 아까 키오스크 잘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휴대폰 있으세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낸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럼 글자 키우기부터 해볼까요? 설정을 열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인다. 디스플레이 텍스트 크기 가장 크게, 손떨림 방지 켜기, 그리고 바탕화면에 한성은행 콜센터 바로 가기, 큰 아이콘 하나. 급하면 여기만 누르세요. 연결되면 키오스크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할인은 자신의 명함 뒷면에 펜으로 덧쓴다. 어르신이 급하시면 강할인 찾으세요. 못 오시겠으면 전화로 할인님 바꿔주세요.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녀가 종이를 접어 지갑 칸에 쑥 넣는다. 이쪽 칸이 제일 꺼내기 쉬워요. 태주는 그 짧은 동작 하나에 눈을 떼지 못한다. 그건 친절의 포즈가 아니라 현장에서 축적된 습관이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작은 카드 또 한 장. 보이스피싱 예방카드 검찰 경찰 명의의 전화 절대 송금하지 않기 자녀 지인 긴급. 송금 본인 목소리 확인 시간 압박 끊고 은행 방문. 태주는 낮게 웃는다. 그럼 사기꾼이 이 카드를 제일 싫어하겠군. 할인도 웃는다.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나눠드릴 거예요. 최상길 지점장이 다시 다가온다. 주변 직원들이 조용해진다. 이 대리, 아까 거는 넘어가도 앞으로는 VIP 우선 원칙 잊지 마. 할인이 미세하게 고개를 든다. 원칙은 번호표 선착입니다. 지점장님. 긴급이 있으면 사유 공지하고요. 그런 교과서 얘기하지 말고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고객은 모두 고객입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가까운 자리에 박 대리가 눈을 내리깔고 김 과장이 눈치를 본다. 로비 공기가 얇아진다. 최상길이 입술을 깨문다. 오늘은 넘어가지. 그는 뒤돌아가며 작게 덧붙인다. 내일 10시에 특별 손님 온다. 정신 바짝 차려. 할인은 짧게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엔 망설임이 없다. 태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주머니 속명함과 카드들이 손에 닿는다. 안심카드, 수수료 체크리스트, 보이스피싱 카드, 그리고 강할인 글씨. 작은 종이들이 손끝에서 사각사각 부딪힌다. 종이 몇 장이 그의 세계관을 흔든다. 문을 나서며 그는 로비 전체를 돌아본다. 번호표를 쥔 사람들, 기계 앞에서 머뭇거리는 어르신, 서류를 접었다 펴는 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한 사람. 문턱을 넘기 전 태주는 속삭인다.
좋다. 내일 보자. 그는 검은 비닐을 조금 더 눌러쓰고 비 냄새가 스미는 바깥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간다. 하늘은 어둡고 빗방울은 굵다. 내일이면 더 굵어질 예정이다. 시험도, 폭우도, 새벽부터 하늘이 쏟아지고 있었다. 비는 단단하게 내렸다. 마치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터져버린 듯 하늘이 지상에 쌓인 먼지와 죄책감을 한꺼번에 씻어내리려는 것처럼. 한태주는 어둡게 잠긴 거울 앞에 섰다. 검은 비닐을 다시 눌렀으며 주름진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늘은 내가 시험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시험받는 날이다. 그가 그렇게 중얼거릴 때 거울 속 사람의 눈빛은 더 이상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아침 8시 50분. 도원지점 개점까지 아직 10분이 남았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춘 순간 출근길 사람들 사이로 비닐 우산들이 한꺼번에 스쳤다. 검정, 흰색, 회색 전부 같은 색깔의 세상. 그 틈에서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걸 느꼈다. 누구도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익명성이 위로였다. 한 사람으로서 섞여 들어간다는 건 그에게 너무 늦게 찾아온 자유 같았다. 은행 간판이 보이자 문 앞엔 이미 줄이 생겼다. 비를 피하러 들어온 사람들과 9시 정각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다. 삶이 담긴 종이 뭉치들, 그 위에 묻은 손의 온도. 태주는 뒤에서 천천히 줄을 섰다. 앞에 선 남자는 구직자였다. 낡은 구두 밑창이 달아 있었고 손에는 이력서와 통장 개설 신청서가 들려 있었다. 그 남자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요즘은 통장 만들기도 쉽지가 않네. 태주는 조용히 대꾸했다. 그래도 시작은 해야죠. 남자는 웃었다. 예.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요. 그 짧은 대화에 태주는 묘하게 마음이 움직였다.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건 그의 지난 인생을 정리하는 한 문장이기도 했다.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한성은행 도원지점입니다. 직원들의 인사가 일제히 퍼졌다. 그 목소리의 결이 다 다르다. 누군가는 형식적이고 누군가는 지쳐 있었고 단 한 사람 가운데 창구의 강아림만이 맑았다. 그녀는 첫 고객에게 밝게 인사했다. 비 많이 오죠? 우산 꼭 털고 들어오세요.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서로의 시선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태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하루의 첫 인사 하나로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다니 그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세상엔 효율과 성과만 있었으니까. 9시 15분. 번호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제처럼 300번대에 있었다. 앞사람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창문 너머로 할인을 보았다. 그녀는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고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되물었다. 그땐 어떤 안내를 받으셨나요?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 말 속엔 매뉴얼이 아니라 태도가 있었다. 그녀는 작은 일에도 메모를 남겼다. 이 고객님, 다음 방문 시 이체 한도 상향 확인. 보이스피싱 문장 완화 요청. 하나하나 수첩에 적어두는 모습. 태주는 그 세밀함이 자신에게 낯설었다. 그는 평생 사람을 이름이 아닌 숫자, 코드로 관리해왔으니까. 9시 30분. 지점장이 입장했다. 정장 위로 젖은 우비를 걸치고 짙은 향수를 뿌린 남자. 최상길. 그는 직원들에게 짧게 말했다. 오늘 오전 10시. VIP 고객 오십니다. 전 직원 긴장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이 없었다. 지점 매출 1위를 유지하기 위한 톤. 하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고객 서류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주는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다. 그건 긴장이 아니라 무언가를 참아내는 사람의 떨림이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유리창에 닿는 물방울이 길게 늘어졌다가 사라졌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다
자신의 주머니 속 명함을 꺼냈다. 강아린. 손끝에 닿는 활자 하나하나가 묘하게 따뜻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이 아이를 지켜보자.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말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아들과의 갈등, 잃어버린 사랑, 그 모든 게 엉켜있던 마음 한가운데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다. 10시까지 남은 30분 동안 로비는 점점 붐볐다. 우산에서 떨어진 물이 바닥에 번졌고 신발 밑창들이 물기를 문질렀다. 서류철이 젖어 구겨지고 번호표가 더디게 움직였다. 그 혼잡함 속에서 누군가가 낮게 투덜거렸다. 이 은행은 왜 이렇게 느려? 다른 데 가자. 아니, 나 VIP라고 했는데도 이래. 그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직원들의 눈이 서로를 향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회색 정장, 금태 안경, 검은 서류 가방. 지점장이 즉시 달려갔다. 아, 오셨습니까? 조문혁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쏠렸다. 그는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번호표는 필요 없겠죠? 최상길이 웃었다. 당연하죠, 회장님.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때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직원들의 등이 똑바로 섰다. 누군가는 의자를 치웠고 누군가는 서류를 정리했다. 평소엔 느긋하던 경비까지 자세를 고쳐 앉았다.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공간이 이렇게 바뀌는 건 돈 냄새가 섞여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조문혁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최상길 지점장은 몸을 반쯤 숙인 채 손짓했다. 조문혁, 중견그룹의 대표이자 이 지점에만 300억을 예치한 VIP. 그는 불만이 있는 얼굴도 아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먼저 긴장했다. 손님 많네요. 조문혁이 로비를 한번 훑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은행이 제일 붐빈다니까.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최상길이 말하며 자연스럽게 로비 중앙을 가로질렀다. 그의 선이 곧 규칙이 되는 듯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아, 저 사람은 그냥 먼저 들어가는구나. 역시 VIP니까 이런 납득처럼 보이는 체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때였다. 지점장님. 맑지만 단단한 목소리. 창구 2번에서 고개를 든 강아린이었다. 지금 번호 대기 고객이 20명 넘게 계십니다. 설명 없이 순서를 바꾸시면 민원이 생깁니다. 순간 로비가 미세하게 끊겼다. 고객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저런 말 해도 되나? VIP 앞에서 눈빛들이 말없이 묻고 있었다. 최상길의 표정이 굳었다. 이 대리,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10시 VIP 예약 들어온 거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대기 고객님들께는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할인은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VIP 선입실로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라고요. 그럼 기다리십니다. 그녀의 말은 상식이었다. 하지만 상식이 항상 현실이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최상길이 작게 웃었다. 할인 씨, 세상이 그렇게 교과서대로만 돌아가진 않아. 은행은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대답이 너무 빨랐다. 그래서 더 위험해 보였다. 조문혁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더 원칙적이네. 보기 좋아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래도 나는 빨리 들어갈 거다라는 여유가 깔려 있었다. 최상길이 그 말에 탄력을 받았다. 들으셨죠? 회장님께서도 괜찮다 하셨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눈짓했다. VIP 룸 준비됐죠? 이쪽으로. 지점장님. 할인이 한 번 더 불렀다. 이번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허벅지를 의자에서 떼는 그 작은 동작에 그녀의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각자 시간 빼서 오신 겁니다. 서류 때문에 연차 쓰신 분도 계시고
월급날이라 이체하러 오신 분도 계세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요. VIP가 오셨으니 잠시 대기해달라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실제로 로비 한쪽에서 서류를 들고 있던 중년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말만 해주면 기다리죠. 옆자리 노인도 마저 하고 거들었다. 순간 공기의 방향이 살짝 바뀌었다. 직원 몇 명이 눈을 내리깔았다. 이 대리가 말하는 게 맞다고 느낀 것이다. 고객들도 그래. 그게 순서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걸 본 최상길이 얼굴을 굳혔다. 이걸 지금 고객들 앞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는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였다. 이서아니, 강아린 대리. 직책을 또렷이 붙여 부르는 건 선 넘지 말라는 신호였다. 지금 내가 하린 씨 한 사람만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지점 전체 운영을 보고 말하는 거야. VIP 놓치면 위에서 뭐라 하는지 알지? 그게 우리 실적이야. 하린이 눈을 들었다. 실적이 고객보다 앞서면 그땐 은행이 아니죠. 조용한 말이었는데도 로비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던 태준에게까지 또렷이 들렸다. 그 말은 어쩌면 그가 평생 들어보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잠깐의 침묵, 고객들이 서로를 봤다. 맞지. 저 직원을 지켜봐야겠다. 눈빛들이 말이 많았다. 하지만 최상길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이참에 눌러두자는 듯 목소리를 키웠다. 전 직원 주목. 그가 손뼉을 딱 치자 창구 뒤 대기석, 사무실 쪽까지 고개들이 들렸다. 오늘 10시에 오시는 조 회장님은 이 지점 예치 1위 고객이시다. 이런 분들 모시라고 우리가 아침부터 준비하고 교육받는 거다. 고객들도 그 정도는 이해하신다. 그게 등급 서비스다. 등급 서비스. 그 단어가 로비에 둔탁하게 떨어졌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역시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평등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말이 더 현실적으로 들렸다. 하리는 그대로 서 있었다. 한 걸음도 뒤로 가지 않았다. 지점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럼 더더욱 안내가 필요합니다. 잠시 후 VIP 고객 응대로 인해 대기 순서가 지연됩니다. 안내 한 줄이면 끝납니다. 고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심이 많으세요. 그녀는 굳이 고객들 쪽으로 시선을 돌려 미소 지었다. 맞죠? 여러 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분명해졌다. 안내만 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공간의 여론이었다. 그걸 본 최상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대답하는지 알아? 그는 그 말과 동시에 뒤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VIP, 조문혁. 너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우리 은행 이미지 깎아먹고 있어라는 뜻이었다. 그때 조문혁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른 얼굴로 말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쏠렸다. 이분 말대로 잠깐 안내해도 돼요. 저도 은행 오면 기다릴 때 많아요. 다만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오래 서 계시는 어르신들은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죠. 말은 좋았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의 말끝에는 그래도 나는 VIP라는 위계가 감춰져 있었다. 기다릴 수 있지만 나는 배려받는 쪽이라는 전제. 그 미묘한 결을 할인도 알아챘고 태준도 알아챘다. 할인이 부드럽게 웃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VIP 고객님도 소중하시고 대기 고객님들도 소중하시다고요. 저희가 먼저 그걸 지켜드려야 은행 이미지는 더 좋아집니다. 이 말은 아까 최상길이 던진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이었다. 이미지를 위해서 VIP부터가 아니라 이미지를 위해서 모두에게 공정하게였다. 최상길이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직원들 앞에서 권위가 무너진다. 그의 눈이 한번 흔들리더니 결국 힘으로 누르기로 했다. 됐어. 앞으로도 이런 상황 생기면 VIP 우선. 안 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강 대리, 이런 건 사무실에서 얘기해도 돼. 고객들 앞에서 내 말 자르고 그러는 건 아니지. 이건 경고였다.
너를 징계 사유로 올릴 수 있다는. 할인의 목에 힘줄이 살짝 섰다. 그녀도 이 말의 무게를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덧붙였다. 고객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 말에 로비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다. 고객들이 다 보고 있다. 직원들이 다 듣고 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집에 가서 가족에게 말할 거였다. 은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직원이 우리 편 들어줬어. 그게 쌓이면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이 결국 이 지점의 진짜 이미지가 된다. 하리는 그걸 알고 있었다. 반면 최상길은 그때그때 위로 보고하는 숫자만 알고 있었다. 둘의 싸움은 같은 조직에서 일하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싸움이었다. 이 모든 걸 로비 뒤쪽 벤치 끝에 앉아 있던 초라한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다. 낡은 파카에 검은 비니. 그 누구도 그가 이 도시의 한 축을 쥔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다. 한태주는 손가락을 천천히 말아주었다. 그래, 이 아이는 진짜구나. 나도 한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 어른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던 날이 있었지. 그런데 그는 그때 그러지 못했다. 가문, 체면, 그게 그의 입을 막았다. 오늘 그가 하지 못했던 말을 30살짜리 은행 대리가 대신 하고 있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에 머물렀다. 은행 안엔 아직도 잔잔한 빗소리가 울리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숨을 죽인 듯했다. 누군가의 발끝이 툭 의자를 건드리는 소리. 그게 이 공간의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하리는 여전히 서 있었다. 서류철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눈을 한치도 피하지 않았다. 지점장 최상길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끝까지 해보자는 짙은 경고가 있었다. 강 대리. 낮고 무거운 목소리. 지금 그 태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그녀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네, 후회 안 하겠습니다. 최상길이 조문혁을 돌아봤다. 회장님, 잠시만요. 다른 고객 처리 후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조문혁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갔다. 지점장이 통제를 못하네. 저런 직원 하나도 못 누르나. 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태주는 멀리서도 읽을 수 있었다. 조문혁이 시계를 봤다. 아, 저도 바빠서요. 그 한마디에 최상길의 인중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대리. 그가 낮게 속삭였다. 내가 책임질 거야? 할인이 대답 대신 번호표 기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한 장의 번호표를 뽑아 조문혁에게 내밀었다.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차례가 올 겁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순간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 번호표에 꽂혔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건 이 공간의 질서를 지킬 것인가의 상징이 됐다. 노인 한 명이 먼저 박수를 쳤다. 그래, 그게 마치 목이 쉰 중년 남자도 뒤따랐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야. 고객들 사이에서 박수 몇 번이 터져 나왔다. 그게 신호였다. 탁, 탁, 탁 조용히 퍼지던 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점장이 손을 들며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태주는 그 박수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다. 이건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누가 옳은가를 향한 작은 사회의 투표였다. 최상길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명령이 통하지 않는 공간, 자신의 말보다 한 직원의 한마디가 더 무게를 가진 순간. 이 대리, 오늘 끝나고 인사팀으로 올라와. 그 말에는 거의 체념이 섞여 있었다. 하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 응대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녀는 말끝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웃었다. 다음 번호 289번 고객님. 아까 박수를 쳤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할인이 활짝 웃었다. 비 많이 오죠. 수건 드릴게요. 그 웃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장면을 본 태준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움츠러들었다. 그녀가 민서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한 이유가 뭔지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설명이 안 된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녀가 민서의 곁에 있다면 적어도 이 집안은 하나의 양심을 잃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다. 조문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번호표를 받아든 최잠시 할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약간의 불쾌함과 약간의 흥미가 섞여 있었다. 이 직원, 어디까지 나올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최상길은 뒤돌아 사무실로 들어가며 오늘 일, 보고서로 쓰지 마. 라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미 CCTV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 태주는 창가 쪽으로 걸어 나왔다. 유리창 너머 회색 비가 떨어지는 거리,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번호표 한 장이 세상을 바꾸는 걸 오늘 처음 봤다. 그가 천천히 돌아서서 문을 나섰을 때 누군가가 말했다. 저 직원, 이름이 뭐라 했죠? 강아린이요. 기억해야겠네요. 그 짧은 대화가 뒤에서 들렸다. 그리고 그건 이미 시작이었다. 은행을 넘어 사람들의 입에서 퍼질 작은 정의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고요장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 들려주셔도 좋습니다.